2023년 7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대만 타오위안의 거리에는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광 군사훈련. 대만의 수호 의지를 상징하는 이 행렬을 보며 세계는 대만의 항전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상황은 더 긴박해졌습니다. 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책정되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났으며 하늘에는 T도움이라 불리는 새로운 방공망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방패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조용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방어력을 높이는 동안 어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탈출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지금 대만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타이베이의 야경 속에 숨겨진 시민들의 플랜 B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타이베이의 금융가에서 일하는 51세의 넬슨 예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금융 전문가죠. 그는 3년 전 남들이 국방비 증액 뉴스를 볼 때 싱가포르에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중 5분의 1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왜 싱가포르였을까요? 그것은 자산의 분산입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대만 달러는 종이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의 기축 통화를 확보해두는 것, 그것이 그가 세운 플랜 B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키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그와 그의 아내 손에는 터키 여권이 쥐어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손실이 엄청날 겁니다. 예 씨의 이 말은 현재 대만 중산층이 느끼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에게 여권은 여행용 도구가 아니라 비상구 열쇠입니다. 만약 대만의 공항이 폐쇄되거나 국적이 모호해지는 최악의 순간이 온다면 그는 터키라는 제3국의 신분을 빌려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상황을 완벽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중동의 갈등,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국가 대신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홍콩이 있습니다. 2019년 홍콩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민주화 시위와 그 뒤에 이어진 국가안보법의 서슬퍼런 단속. 그는 홍콩 친구들이 짐을 싸고 자산을 옮기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오늘 홍콩, 내일 대만. 이 슬로건은 그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일의 대만. 러시아의 탱크가 국경을 넘는 순간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섬이 처한 지리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는 퇴로가 없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캐시 첸의 이야기는 더 직설적입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체제가 바뀌고 자유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저 중국인이 될 위험을 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최악의 경우일 거예요. 이처럼 대만의 플랜 B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사람들은 조용히 비행기표를 사고 비자 상담소를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소 불편한 숫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온도 차이입니다. 미국과 대만 정부는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강조합니다. 2017년 이후 일부 조사에서는 대만 방어 의사가 80%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듀크 대학교가 실시한 좀 더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부 결정을 지지하며 저항하거나 군에 입대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20% 내외였습니다. 반면 흐름에 따르겠다는 응답이 37%, 떠나겠다는 응답이 11%에 달했습니다. 전략 분석가 찰스 우 교수는 지적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사람들의 싸울 의지가 꺾였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요. 여론은 군사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 자신의 몫을 다하라고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세금을 써가며 대만을 지켜주려면 정작 대만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규모 이주 행렬이 공항을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고 사람들은 맛있는 밀크티를 마시며 일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민 컨설턴트 마크린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문의는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화려한 나라만 찾지 않습니다. 바누아투, 아랍에밀리트, 말레이시아. 어디든 좋으니 빠른 여권과 안전한 대피로가 확보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담 리스트에 오릅니다. 말레이시아 교육 컨설턴트 제시카 창은 말합니다. 전쟁이 나면 공항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겁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죠. 이 얼마나 소름돋는 현실 감각입니까? 글로벌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의 고향 대만. 세계는 대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섬에 발을 딛고 사는 개인들에게 세계 경제나 지정학적 승리는 너무 먼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은행 계좌,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유효한 여권 한 권. 넬슨 예씨는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내 통제 밖이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만인들의 이 처절한 플랜 B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쥐고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대만의 내일은 우크라이나의 오늘일 수도, 혹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평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만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의 가격을 뼈저리게 지불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